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우선 저한테 이런 DM이 왔어요. 제가 무서운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 좀 어중간해가지고 지금까지 제보를 못하고 있었는데, 저는 귀신이나 미신 같은 걸 아예 안 믿고 솔직히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고, 사실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20대 초반에 지방 산골짜기 대학교를 진학을 하면서 절이랑 같이 있는 원룸에 산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진짜 매일 가위 눌리고 매일 헛것 보고 그래서 몸무게가 계속해서 빠져갔대요. 근데 결국엔 그거에 시달리다가 입원까지 했대요. 진짜 너무 건강이 안 좋아져서 입원까지 했을 정도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동네가 그 대학교 근처에서 실제로 총기 난사 살인사건도 있었고요. 그 밖에 살인사건, 자살사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은 동네래요. 그냥 항상 안개가 껴있고 어두워서 분위기가 안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사건들이 있더라.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살던 방 근처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자살도 했고, 지금까지도 우연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인터넷 보다가, 그러니까 본인이 검색한 게 아니고 진짜 어쩌다가 보게 된 글인데, 본인이 이제 꿈에서 봤던 형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귀신은 안 믿어서 그냥 주기적으로 같은 꿈을 꾸나 보다 했는데, 그 글에서 묘사된 귀신 같은 게 그 모습이 항상 그렇게 시달리면서 봤던 것과 너무 똑같아가지고 소름이 돋았대요. 정말 본인은 그걸 잘못 보고 꿈에서나 나타나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겪었던 그 일, 그러니까 장소, 외관 이런 걸 묘사한 게 너무 일치해가지고 정말 귀신이 있는 걸까?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다 하면서 링크를 보내주신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 거고요. 일단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보자분께서 링크해주신 지방 전문대 다니면서 경험한 썰이라는 제목을 FM 코리아라는 커뮤니티에서 캄로로님이라는 분이 쓴 글이에요. 이 이야기를 제가 겪은 것처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대학교 때 얘기인데, 공주에 있는 한 전문대를 다녔어요. 어차피 앞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말씀드리자면 공주 영상대예요. 지금은 한국 영상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때는 공주 영상대였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대학교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다른 지방에 있는 대학교들이 다 그런 줄 모르겠는데, 제가 다니는 학교는 시내로 나갔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버스가 9시가 막차였어요. 아무튼 학교가 그런 산골에 있다 보니까 학교로 들어가는 초입부터 올라가는 그 산길 주변이 대체로 다 원룸이랑 하숙촌, 그리고 몇몇 술집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인 없는 묘라고 하죠. 그냥 봉분만 있는 거. 그런 무덤들도 간혹 보이고, 이상한 작은 사당 같은 것도 있고, 하여간 그런 곳이었어요. 당시 제가 살던 곳은 완전히 학교 근처는 아니고 산길 올라가는 초입 근처에 있는 하숙집에서 살았거든요. 그 하숙집의 구조를 조금 설명드리면, 그 하숙집 건물의 안쪽 방은 여학생들이 살고 외부에 있는 방들은 남학생들이 사는 구조였어요. 저도 거기 살고 있었고, 그리고 당시 제가 거기 가서 만난 룸메이트랑 같이 제가 살고 있었고, 그 옆방이었나 옆방이었나, 암튼 같은 그 남자들 있는 외부방에 그 당시에 복학한 같은 과에 있던 형이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한 새벽 2시, 3시 한 그쯤으로 기억을 해요. 그 집에 그 커다란 백구 한 마리를 키웠어요. 한참 이제 자야 되는 시간인데 그 하숙집에 있다는 백구가 진짜 미친 듯이 막 짖어대는 거예요. 엄청 막 그렇게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때 저랑 같이 살고 있다는 룸메는 같은 과 애들이랑 술 먹고 들어온다고 방에 저 혼자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야 되는데 너무 시끄러우니까 저 개새끼가 미쳤나 이러면서 혼자 막 승질 부리고 있다가, 그때 사실 저도 혼자서 술을 한잔 했거든요. 그래서 막 머리가 너무 울리는 거예요. 그 개가 짖는데. 그래서 간신히 참다가 잠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한 2-30분 짖다가 이제 백구가 조용해졌는데, 그런데 이어서 그 옆 하숙집에도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또 존나게 짖는 거예요, 진짜. 걔들이 단체로 미쳤나.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옆 하숙집이 낮에는 고깃집도 하면서 하숙도 같이 하는 그런 집이었는데, 그 강아지가 한참 막 미친 것처럼 짖다가 소리가 점점 작아질 때쯤 제가 잠이 들었거든요. 얼마나 잤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거의 동틀녘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 시간쯤 된 것 같은데, 또 잘만 하니까 이번엔 앰뷸런스 소리가 엄청 울리면서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밖을 보니까 우리 하숙집이랑 그리고 옆에 고깃집 그 하숙집에 앰뷸런스가 각각 한 대씩 딱 와 있는 거예요. 구조대원들이랑. 그래서 봤더니 그 옆에 고깃집 하숙집 있죠. 거기 할머니 돌아가셨고, 우리 하숙집에 제가 앞서 말한 그 복학생 같은 과 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형이 들컷에 실려가더라고요. 같은 날 동시에. 아무튼 그 같은 과 형은 뭐 죽은 게 아니니까 링겔 맞고 병원에서 좀 쉬다가 돌아와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 듣고 나니까 엄청 쎄한 거예요. 그 형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형도 새벽에 그 백구가 짖는 소리를 듣고 눈을 떴대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딱 그렇게 잠에서 깼는데 뭔가 가위 눌린 듯이 눈 말고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눈동자만 뒹굴뒹굴 굴리고 있는데, 그 자기 방 문 쪽에서 이 묘사를 기억하세요? 검은 옷을 입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키가 엄청나게 큰 사람이 막 이런 식으로 막 웅얼웅얼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형을 내려다보고 있더래요. 근데 그 형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그 웅얼웅얼거리는 목소리가 노래방 에코처럼 막 울리면서 막 귓전을 때렸대요. 되게 소름이 돋았대. 그 소리 자체로. 그러다가 한참 그 소리에 시달리다가 어느 순간 그게 스르륵 사라지고 형도 뭔가 딱 기운이 풀리듯이 눈이 감기면서 기절을 했대요. 그 기절을 하면서 그게 사라지면서 형이 마지막에 남아있는 기억이 백구 짖는 소리가 잦아들면서 기절을 했대요. 그리고 그 하숙집 아줌마가 밥 먹으라고, 하숙집 아줌마가 밥 시간이 돼서 형을 깨우려고 이제 집에 가서 노크를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서 총각 자 하면서 이렇게 문을 열어보니까 형이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데 몸을 벌벌벌벌 막 떨고 있더래. 이렇게 막 발작하듯이. 그래서 곧장 119를 부른 거래요. 근데 그와 동시에 옆에서도 신고가 들어왔던 거고, 그래서 동시에 옆 하숙집, 여기 하숙집 앰뷸런스가 2대 도착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목격했던 게 그 검정 옷의 그 형체가 뭔가 저승사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하여간 이 일 때문에 그 당시 할머니도 죽고 형도 그런 일을 겪고 앰뷸런스도 오고, 근데 거기가 동네가 시골 동네니까 작잖아요. 그리고 다 학생들 그 하숙집 원룸촌 이런 데 모여 살다 보니까 이 사건이 엄청 유명했어요. 그 당시에 이 이야기가 엄청, 이 썰이 유명해져가지고 그 부근 원룸들하고 뭐 우리 과에서는 되게 유명한 일이었거든요. 다른 과 여자애들이랑 뭐 술 마실 때도 자주 푸는 썰이기도 했고요. 여기까지가 FM 코리아라는 사이트에 올라왔던 썰이고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묘사된 그 저승사자의 모습이, 이걸 제보해주신 여성분께서 매일 밤 자기가 가위 눌리고 시달리고 병원 갈 때까지 매일 자기 잠자리에서 마주하던 그 형체를 그대로 묘사한 형체였대요. 살던 것도 똑같고. 그래서 이게 나만 겪은 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서 좀 알아봤거든요. 이거는 인터넷에 이미 기사화가 됐던 이야기니까 그냥 가감 없이 얘기를 할게요. 뭐 상호명 가리는 거 없이, 가감 없이. 자, 일단은 사진 먼저 띄울게요. 사진을 보셨죠? 지금부터 이 사건에 대한 개요를 읽어드릴게요. 2015년, 자, 이거 타임라인 잘 기억하세요. 2015년 2월 25일 오전 8시 14분경에 한국영상대학교 인근 GS25시 영상학사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는데 범인이 엽총을 들고 편의점에 침입해서 여주인의 동거남 1명, 그리고 여주인의 아버지, 오빠, 총 3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이 사건 후에 총기 난사를 한 뒤에 편의점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습니다. 용의자는 수원 영통구에 거주하는 50세 강모 씨였는데 도주한 차량은 사건 현장에서 불과 100여 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주차된 채로 발견이 되었고요. 이후 용의자는 사건 현장에서 1.5km 떨어진 금강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이 되었대요. 용의자가 그 당시 이미 발견했을 때는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해자들도 이미 다수 발생했고, 그래서 취조가 불가능해졌고, 용의자가 사고가 난 편의점의 여주인과 전 동거남이었다는 점을 들어서 경찰은 일단 여자 문제로 벌어진 치정 사건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일단 개요였고요. 하여간 원래 그 수렵하는 사람들이 총을 집에다 보관할 수 없대요. 경찰서에다 보관을 해놓고 본인이 수렵을 나갈 때 그 총기를 가져간다, 이런 확인서 같은 거를 법적으로 적고 경찰에서 내어주면 그걸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기를 소유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살인마가 경찰서 갈 때 정말 수렵 복장으로 왔대요. 수렵 복장으로 오고 정식적인 절차를 걸쳐서 경찰서에서 총기를 받아서 갔기 때문에, 본인 총기를, 거기까지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었대요. 경찰도 그 사람이 수렵 허가증 같은 거라든지 그런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총을 줬겠죠. 근데 그 사람은 애초에 사냥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총기 정상적으로 받고 쏴 죽이려고 간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김 작가님께서 뒤에 있던 흉가가 눈에 확 들어오던데 빙의 사건은 아니겠죠? 치정살인이어도 뭔가 좀 이상한데 너무 많이 죽었음. 근데 이거는 빙의 이런 건 아니었고요. 제가 왜 이걸 사진을 준비했냐면, 이 총기 난사 사건 현장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요. 학교 가는 길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사건 당시 모습이고요.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이, 여기 뒤에 보시면 그때도 폐건물 같은 건 있어요. 그때도 뒤에 폐건물 같은 건 있는데, 보시면 이 옆에 있는 건물 상호나 모양새를 보면은 이때는 이제 편의점 사랑이라고 이런 마트가 있었는데, 이게 2013년이에요. 로드뷰로 봤을 때 2013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미지를 보여드릴게요. 2015년 7월에 로드뷰가 한번 갱신됐고, 사건은 2015년 2월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뒤의 모습이에요. 간판 뗐죠? 불 나가지고. 근데 이 뭔가 문짝 색깔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아, 우리나라 그 대기업 GS25 그 편의점이구나 하는 걸 저 색깔만, 문 색깔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이게 사건 이후 한 5개월 정도 지난 시점의 로드뷰 기록이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 로드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건물 뒤에 폐건물 그대로 있고요. 이 편의점, 그 불났던 편의점 자리 그대로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어요. 이유야 있겠죠. 여기가 방치되고 있는 데는 이유야 있겠죠. 근데 제보자분한테 처음에 제보를 받고 나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재밌게 풍성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이것저것 막 찾아보다 보니까 이 사건이 꽤나 그때 많이 이슈가 됐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더 재밌는 사실, 제보자분께서 이 근처에 묘도 많고 절이 있는 원룸 이런 데 살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방금 목격했던 뭔가가 약간 저승사자의 형상 같은 거였고, 근데 이 학교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제 로드뷰로 막 구경하다가, 자, 옆에 보시면은 옆에 보이는 저기가 이제 학교 캠퍼스예요. 근데 실제로 저거 로드뷰나 확대해서 보면 학교가 아주 작진 않거든요. 지방 전문대 이런 거 치고는 캠퍼스가 작지 않아요. 근데 옆에 이렇게 허벌판 같은 거 있잖아요. 오른쪽에. 저거 다 공동묘지예요. 근데 나 세상에 이렇게 큰 공동묘지를 본 적이 없어. 이게 한쪽 면으로만 찍은 거예요. 뒤로 무덤이 또 있어. 이거 차마 다 360도로 못 담은 건데, 피발령 갔을 때 공원묘지 거기 엄청 크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도 압도적으로 학교 옆에 무덤이 이렇게 많더라고. 아, 이거 작은 거예요? 이게 학교로 가는 길 보면은 진짜 로드뷰 보다 보면은 도로 여기저기 이렇게 막
무덤들이 뿅뿅뿅뿅뿅뿅 막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성 제보자분께서 내가 학교 다니면서 그런 일을 겪고 막 건강까지 악화되고 안 그랬는데 병원에 가서 입원까지 할 정도였으면은 기운이 안 좋은 게 아닐까, 내지는 나뿐만이 아니라 이런 글이 올라올 정도면은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 하는 제보를 주셨어요. 익명의 제보 사연이고요.